늦은 밤 도로 위에서 때 아닌 속도 경쟁이 붙었습니다. 옛말에 용기 있는 남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했던가요? 하지만 지금 이 남자에게 필요한 건 용기보다 스피드. 이들이 바쁘게 이곳으로 모인 이유는 한 여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대체 어떤 대단한 여자길래 시작부터 남자들의 기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어? 또 너냐? 야, 요즘 너무 자주 본다. 뭐 그렇게 됐네. 야, 이 형 이렇게 된 거 페어플레이 하자. 어? 페어플레이. 야, 나온다. 기다리던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이 여자로 말할 것 같으면 얼굴, 몸매, 능력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업가 누님 준희 씨. 누님, 오늘 제가 모시겠습니다. 누님, 오랜만이죠? 그래 잘 지냈어? 예, 보고 싶었습니다. 네. 누나, 뭐야 왜 지금 왔어? 아 추워. 누나 추울까 봐 이거 갖고 오느라고 늦었지. 치열한 애정 공세 속 자, 여기 있어. 준희 씨의 선택은 상혁 씨입니다. 잠깐만. 누나,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추워. 잠깐만. 자신이 어떤 엄청난 것을 흘렸는지 따뜻하지? 얼른 가자. 승리에 도취한 상혁 씨는 아직 눈치채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쪽지만 남긴 채 바람처럼 떠나간 상혁 씨. 그가 남긴 쪽지엔 어떤 내용이 있는 걸까요? 쪽지를 보는 동수 씨의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준희 씨 집을 찾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제 집처럼 당당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이 남자. 사실 이 집 주인이 아닌데요. 남의 집에 들어와 해괴망측한 행동까지 합니다. 이 남자 대체 누굴까요? 그날 이후 준희 씨 주변을 한 남자가 서성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준희 씨 집을 들어온 그 남자 같은데요. 수상한 건 비상계단에 앉아 그녀의 집을 지켜보기까지 한다는 것. 그 여자의 집에서 벌어진 은밀하고 대담한 이야기 지금 들어보시죠. 제발, 한 번만. 진짜 곤란하게 왜 이래? 그러지 말고 나 진짜 한 번만 도와줘. 우리 사이에 진짜 이러기야? 동수 씨는 지금 떠나간 여자의 마음을 잡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딱 한 번만이야. 당연하지. 알았어. 고마워. 동수 씨가 돈까지 쥐어주며 한 부탁은 바로 이겁니다. 떠나간 누님과의 만남. 네가 웬일? 누님, 저한테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얘 왜 이렇게 질척거리니? 알았어. 여기 보이지? 스타킹 하나 사와봐. 예. 잠시만요. 금방 갔다 올게요. 누나의 마음을 잡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 동수 씨 참 애만이 씁니다. 그런데 세상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지요. 이게 뭐야? 너 내가 이런 거 찍는 거 봤어? 내가 이래서 널 싫어하는 거야. 죄송해요. 다시 사올게요. 이번에도 실패입니다. 누나. 동수 씨에겐 이리도 어려운 일이 이 남자에겐 참 쉽습니다. 짠, 선물. 역시 우리 상혁이. 이쁜 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가자. 누나가 오늘 특별 서비스 해줄게. 진짜? 뭐 해줄 건데? 비밀? 이따 가자. 그래 가자. 이미 준희 씨 마음은 온전히 상혁 씨 차진 것 같은데 동수 씨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먼저 간다. 어떨까요? 지켜보는 제가 다 안타깝네요. 동수 씨 속은 새까맣게 태워놓고 두 사람은 무엇 하고 있을까요? 준희 씨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고 있는 상혁 씨. 아이고, 차문까지 열어주는 센스.
이런 소소한 배려에 준이 누나가 푹 빠졌나 봅니다. 누나 정신 차려. 그나저나 준이 씨 거나하게 취했네요. 뭐야? 여기 어디야? 아, 집이지 어디야. 얼른 들어가자. 내일 누나 일찍 미팅 있다며. 어? 집안까지 데려다 주는 거 보면 두 사람 관계가 생각보다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기 괜찮아? 미안해서 어떡해? 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한 건데 뭐.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준이 씨 유부녀라는 거죠. 당신 뭐야? 당신 누군데? 잠깐만. 사장님,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가 일단. 아, 알고 보니 아까 준이 씨가 상혁 씨 옷에 구토를 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군요. 당신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당신이야말로 꼰대같이 왜 이러는 건데? 나 연애 때부터 이랬던 거 몰랐어? 민국 씨 자유분방한 아내 때문에 속꽤나 끓이겠어요. 며칠 후 오늘도 컵라면으로 허기를 달래는 흑수저 청춘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들의 대화 주제는 단연 준이 누님. 야, 집이 어? 야, 화장실이 무슨 우리 집만 하던데? 그런 집에서 딱 한 달만 살아보고 싶다. 아, 네가 그 집에 사는 길은 그 누나랑 어떻게든 잘해보는 거 말고는 없어. 아, 맞다. 로또. 야, 사람 일 모르는 거다. 야, 그 누나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지 동수야? 아, 너 그 집 못 가봤지? 야, 가봤어. 아, 가봤어? 그 누나가 그렇게 쉬운 누나가 아닌데, 어? 이거 안 가봤어? 이쯤 되니 궁금해집니다. 유부녀 준이 씨와 이 남자들 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이들의 관계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돈을 벌기 위해 무작정 서울로 상경한 상혁 씨.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줄 알았건만 야, 오늘도 소식 없고? 어.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넓고 넓은 서울 바닥에 어떻게 내 일자리 하나가 없냐. 아, 나 진짜 미치겠다. 그리하여 그가 생각한 방법은 그래서 말인데 동수야. 네가 하는 일 나도 좀 같이 하면 안 될까? 아, 하는 거야 상관없는데. 이거 근데 경쟁이 좀 심한데. 나 괜찮아. 나 네가 좀만 도와주면 나 진짜 열심히 할게. 어? 아,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알았어. 서울에서 먼저 자리를 잡은 친구 동수 씨의 일을 함께 하기로 한 상혁 씨. 기회는 빨리 찾아왔습니다. 아이, 왜 이리 안 와? 사실 동수 씨가 하는 일은 불법 택시 영업, 일명 콜뛰기였는데요. 급한 일이 생긴 동수 씨가 상혁 씨에게 자신의 단골 고객을 부탁한 것입니다. 이날 이 일이 가져올 엄청난 사건은 예상치도 못한 채 말이죠. 동수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야, 오늘 하루만 네가 가주라. 나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진짜? 아, 나야 고맙지. 야, 내가 고맙지. 야, 잘 부탁한다. 걱정 마. 좀 있으면 일로 나올 거야. 알았어. 간다. 동수야, 고마워. 준희 씨와의 운명적인 만남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뭐야? 처음 보는 애네? 네, 오늘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타시죠. 출발하겠습니다. 두 친구 사이에 비밀이 많아진 건 이날 이후부터입니다. 잠깐만. 상혁 씨, 대체 누구 전화길래 동수 씨 눈치를 보는 거죠? 불안한 예감은 언제나 틀리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자신의 고객 준희 씨를 상혁 씨가 가로채 갔던 건데요. 그로부터 며칠 후 뭐? 오늘도 안 들어와? 진짜 너무한다. 일 때문에 그래. 잘 나가는 사업가 아내를 둔 덕에 벌써 일주일째 호라비 신세인 민국 씨. 뭐야, 씨. 세상이라 자기 혼자 다 하나? 그를 더 신경 쓰게 만든 이것. 이 사람이 왔다 갔나?
맨날 제자리 노릇 그렇게만 했구만. 이쯤 되면 눈치챘겠지만 사실 민국 씨는 평소 지나칠 정도로 깔끔합니다.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라 집안의 모든 물건은 늘 정리정돈되어 있죠. 그런데 일주일째 민국 씨만 드나들었던 이 집에 누군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만 해도 정리해놓은 이 이불이 헝클어진 데다가 침대 위에 낯선 이의 흔적. 주인 민국 씨도 모르게 이 집에 다녀간 의문의 방문자가 누굴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민국 씨의 의심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부부의 집을 누군가가 들어왔는데요. 자연스럽게 집안을 둘러보는 이 남자. 이 집 방문이 처음이 아닌 듯 집안 구석구석 은밀한 위치까지 꽤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아, 이거 민망해서 못 보겠습니다. 이 남자 대체 누굴까요? 집주인인 사업가였기 때문에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는 집에 가족들이 아닌 누군가 흔적을 남기고 간 거죠. 게다가 이 집의 출입구 비밀번호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요. 아무도 없는 집안에 들어오는 낯선 손님의 정체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작은 불씨는 언젠가 큰 불이 된다고 하죠. 처음엔 작은 일에서 시작된 일이 걷잡을 수 없는 사건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날 준희 씨의 집을 찾은 수상한 사람은 이 남자 동수 씨 아닙니까? 준희 씨 집엔 무슨 일이랍니까? 아, 2,700 이거 배달이요? 거기는 지금 사람이 없을 텐데. 아니, 방금 통화했어요. 배달이라고요? 동수 씨는 왜 갑자기 택배기사로 변장해 준희 씨 집을 찾은 걸까요? 잠시 후 준희 씨 집 앞에 다가오자 불안한 듯 주변을 살피는 동수 씨. 무슨 죄라도 지었습니까? 설마 그동안 준희 씨 집을 드나든 사람이 동수 씨였습니까? 그리고 다음 날 민국 씨가 급하게 관리실을 찾았습니다. 저 큰일 났어요. 제 신고 좀 부탁드릴게요. 예? 신고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나 진짜 아니라니까요. 이거 안 나요? 며칠 후 경찰에 붙잡힌 김동수. 아, 저게 어떻게 나요? 괜히 생사람 잡고 난리야, 진짜. 네, 알았고. 근데 그 도둑놈 어딨어? 네? 도둑놈. 그런데 범인이 동수 씨 말고 누군가 또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명의 범인. 그런 대체 누굴까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범인이라고 의심되는 남자가 나간 장면은 있는데 들어오는 모습이 없었던 겁니다. 출입구가 한 곳밖에 없었거든요. 일일이 CCTV를 돌려보던 형사들은 의심스러운 장면을 포착하게 됩니다. 분명한 건 어제 동수 씨는 혼자 이곳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CCTV 속 영상은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때로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닐 때가 있지요. 가만히 보니 그의 행동은 뭔가 수상했습니다. 자꾸 상자를 향해 뭔가를 중얼거리는 동수 씨.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비밀은 이 택배 상자에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서 숨죽이며 봉인 해자만을 기다리던 사람, 바로 상혁 씨였습니다. 뭐 이렇게 꿈을 대? 아, 숨막혀 죽는 줄 알았네, 진짜. 잘 나가. 나 갈 테니까. 조용히 해. 야, 내가 한몫 단단히 챙겨갈 테니까 딱 기다려. 파이팅. 간다. 가. 그런데 상혁 씨는 어떻게 준희 씨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는 거죠? 이야기는 몇 달 전 사업가 준희 씨가 상혁 씨를 찾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부르셨어요, 누나? 왔어? 이거 우리 집 비밀번호인데 나 서류 하나만 좀 갖다 줄래? 네, 알겠어요. 평소 가깝게 지냈기에 상혁 씨를 믿고 부탁한 것이죠. 하지만 상혁 씨는 준희 씨가 믿었던 만큼 좋은 사람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드디어 집 안에 들어가는데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운동장만한 거실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집 구경에 정신 팔린 상혁 씨. 이곳에 왜 온 건지는 기억나십니까? 아, 서류. 다행히 기억은 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서류를 꺼내던 상혁 씨 시야에 또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와, 씨. 이 집 털면 좀 나오겠는데? 잠시 나쁜 유혹이 찾아왔지만 안 됩니다. 안 돼요. 잘했어요. 하지만 첫 결심은 곧 무너졌습니다. 이곳에 심부름 오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상혁 씨의 행동도 점점 대담해져 갔는데요. 이게 준이 누나 침대란 말이지? 그러면서 그는 가져서는 안 될 나쁜 욕심을 품게 된 것이죠. 집 문 앞까지 도착한 상혁 씨에게 뜻밖의 난관이 찾아옵니다. 뭐야, 벌써 온 거야? 씨. 인기척을 느낀 상혁 씨가 급히 몸을 숨깁니다. 지금쯤 회사에 있어야 할 준희 씨가 일찍 귀가한 건데요. 이 시간에 웬일이지? 생각지도 못한 변수에 당황한 상혁 씨. 예상치 못했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상혁 씨가 찾은 곳은 비상구 계단이었는데요. 일단 집주인인 준희 씨 보고 놀란 가슴 생수로 진정시키고 2시간이 지난 후 집안 동정을 살피기 위해 그녀의 집 앞에 다가섭니다. 씨, 언제까지 있는 거야 진짜. 씨. 이번에도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거 상혁 씨 딱히 갈 만한 화장실도 없는데 이거 어쩝니까? 그래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거죠. 뭐 일단 급한 불부터 끕시다. 참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날 샜어요. 정신 차려요. 상혁 씨는 여전히 비상구 계단에 있습니다. 뭐야, 씨.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비상구에 숨어서 기다립니다. 무려 18시간이나 기다린 건데요. 밥도 먹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사람 소리가 들리면 이리저리 숨었다가 깜빡 잠이 들어보니 아침이 됐다고 합니다. 아침이 되자 집주인 준희 씨가 집을 나섰습니다. 정말 참 오래도 버텼습니다. 준희 씨가 나가자마자 상혁 씨는 지체하지 않고 그녀의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이 선을 넘기 위해 그가 기다린 시간이 무려 18시간. 그때 지갑이... 집 안으로 들어선 상혁 씨는 평소 눈여겨둔 곳부터 뒤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상혁 씨가 예상치 못한 변수는 또 있었습니다. 바로 민국 씨. 아무것도 모른 상혁 씨가 현금 17만 원을 찾아내며 기쁨을 만끽하던 사이 역시 기다린 보람이 있다니까. 응? 힘들어. 방에서는 민국 씨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당신 누구야? 저 사장님 신부러 왔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택배로 사람을 운반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건 찾아보기 힘든 경우입니다. 와 지능적인 범죄를 벌이긴 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참작됐습니다. 징역 10월에 실형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과한 욕심은 반드시 화를 가져옵니다. 야, 이상형. 너만 믿으면 안 들킬 수 있다며. 이게 뭐야? 야, 내가 너보다 지금 훨씬 더 억울하거든? 내가 18시간 어떻게 버텼는데. 됐다. 널 믿은 내가 바보지. 조금만 더 버틸 걸. 거의 다 왔는데. 처음부터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 결국 어리석은 욕심이 이들의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